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주식 투자 공부 그리고 경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은 또 그리고 경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환율 관련해서 여러 기사를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또 그리고 뭐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도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강의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다가 경제 공부하다가 이 환율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분들 많으실 거고 또 공부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 제가 환율 관련해서 개념 정리를 아주 쉽게 해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환율 관련 용어 관련해서요. 이 환율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똑같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말이요. 또 그리고 들으면 그때는 알겠어요. 그런데 돌았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늘 머릿속에서 헷갈리죠. 또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경제와 연결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리고 이게 왜 주식시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글을 보면 알겠는데 실전에서는 도저히 모르겠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어려운 용어 한번 구경만 한번 해봅시다. 보면은 이제 환율이 상승한다, 달러가 상승한다, 달러 강세다, 원화 약세다, 평가절하다, 환율 약세다, 환율 인상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외에 더 갖다 붙이려면 더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하고요. 따라서 수출 관련 주식이 상승한다 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은 반대로 수입이 감소하고 내수 관련 주식이 주가가 하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식처럼 앵무새처럼 백날 외워봐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참 어렵죠? 또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면 어떻고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어떻고 뭐 국가 경쟁력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봐도 모르겠더라 이 말이죠. 어려워요. 어렵죠? 자, 어려운 거 하나부터 이야기합시다. 환율을 보는 기준은 이 뒤에 오는 것이 기준이거든요. 환율을 볼 때 원 달러 환율이라면은 이 달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원이 한국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환하는 데 있어서 N달러 환율이라면은 N 환율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돈을 가지고 N화를 교환하는데 어떨 때는 좀 높은 가격으로 어떨 때는 좀 낮은 가격으로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인 개념이죠. 여튼 이제 뒤에 놓은 것이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원 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똑같습니다. 이거 환율이 하락했고 달러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고 원화 강세고 평가 절상이 되었고 환율이 강세고 환율 인하가 되었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감소하고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저도 이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볼 때마다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의 계시를 받았어요. 조상의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도 어느 날 제가 공부를 좀 하다가 잤는데 꿈에서 이 꿈에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제가 적은 겁니다. 저런 표를 제가 꿈에서 그렸습니다. 저 환율 개념 정리, 표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잘 보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에요. 이제 1달러에 대한 교환 가치거든요. 그런데 이 표로 이렇게 딱 그리고 나서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전체를 우리나라로 합시다. 우리나라의 원화 한국 돈 대비 달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그리고 달러에 비해서 원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지금 1,000원이다 이 말이죠. 요 상태가 기준이라 합시다. 그래서 요걸요 1,000원을 위쪽으로 쭉 올렸다가 아래쪽으로 쭉 내렸다가 하다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은 딱 요겁니다. 여기에 1,000원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이 올라가서 이렇게 1,200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런 상태로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한국 돈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이죠. 중앙은행에서 한국 돈을 많이 풀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국 경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사람들이 대출을 내서 집도 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돈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귀해졌죠. 그래서 한국 돈은 많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한국 돈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작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단 말은 1,000원에서 1,200으로 올랐단 말은 환율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달러가 우리 한국 돈이 많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결제하기 위해서 달러를 한국에서 가져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한국 돈은 그대로 있는데 기업들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달러를 가져 나갔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죠. 또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달러를 가져 나갔다는 거예요.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1,000원에서 1,200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이렇게 달러가 부족하고 우리 원화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딸려 올라가죠. 이 수출과 수입을 잘 보세요. 수출에 대한 이 그래프가 그 영역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커지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뭐 수출이 증가되고 수출 관련 주식이 상승한다 이렇게 외울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이 표를 잘 기억을 하세요. 수출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늘어나고요. 당연히 수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면 일단 달러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우리 한국에 한국 돈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수출주는 이렇게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수입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환율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 잘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이런 우리 사람 머리는 문자로 된 이런 복잡한 것보다요. 이렇게 그림으로 된 단순한 것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 그림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럼 환율이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고칩시다. 환율 하락. 자, 환율이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죠? 환율이 앞서 본 것 같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900원이 되었어요. 900원이 되었단 말은, 예전보다는 원화 대비 달러량이 달러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들고 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수출이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경상수지 흑자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렇게 원화 대비 달러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달러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게다가 이제 또, 미국 달러가 많이 풀려 있다면 그 달러가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겠죠? 환율이 하락하면 또 이렇게 복잡한 말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수입에 대한 면적, 그래프에서 면적이 더 넓어지죠? 이렇게 넓어지죠? 당연히 환율이 하락이 되면은 내수주가 좋습니다. 수입하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그죠? 수출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죠? 이 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하락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저 표를 딱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율은 이 표만 잘 기억하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
이 표만 잘 기억하면 아주 잘 만들었죠. 저도 뭐 우연하게 꿈에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그려진지 모르겠지만은 꿈에서 저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도 상당히 참고가 되어 가지고요. 그냥 머릿속에 저게 딱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요거라 보고요. 기준은 요거라 보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한국의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기가 좋다면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내어서 환율이 오르고 있구나 이래 생각을 하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달러가 줄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주식시장에서는 아니면 우리나라 경기는 좋지 않은데 지금 환율이 오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달러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하락할 가능성이, 외국인들이 투자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출하는 사람들은 유리하다 뭐 이런 거죠. 또 반대로요, 환율이 하락한다면은 1,000원에서 이제 900원으로 하락한다면 우리 한국의 경기 뭐 이런 국내 경기보다는요 한국으로 지금 달러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고 올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달러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어쨌든 한국에 달러가 많아진다는 것은 환율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또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입 내수주가 유리하고요. 수출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표가 그냥 이 표 저 자체만 잘 보게 되면 머릿속으로 잘 넣게 되면 그냥 환율에 대한 개념은 끝입니다. 복잡하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환율이 이렇게 뭐 뒤에끼 중심이 된다 아니면 뭐 환율 관련해서 이런 복잡한 용어들 있죠. 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보는지 잠시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이 환율이 상당히 중요해요. 외국인 투자,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실전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따로 한번 주식시장과 연계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환율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우리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검색창에 아니면 HTS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자, 미국 USD. 자, 이걸 보면은 원화 대비 미국 달러입니다. 여기서 복잡하게 막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을 생각하시고요. 요 위쪽이 있죠, 위쪽. 요 위쪽. 요 위쪽. 이제 위쪽 있죠? 이게 한국에 있는 달러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달러가 한국에 저만큼 있다고요. 아래쪽은 한국 돈이 이만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지금 이 달러 환율이 상승했죠? 저것은 한국에 있는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여기. 아시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달러가 빠져나간 겁니다. 한국에 있는 달러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에서 앞서 본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겠습니까? 이런 그래프죠. 자, 봅시다. 환율 하락. 요거잖아요, 요거. 환율 상승. 자, 요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달러가 지금 이렇게 빠져나갔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갔죠? 자,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은 좋지 않겠죠? 주식시장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달러가 어제는 빠져나갔구나.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하루 등락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추세를 보는 겁니다. 뭐 1년 이렇게. 자, 1년 이렇게 놓고서 보면은 한국에 있는 달러가요. 지난 6월 달에 엄청나게 좀 빠져나갔어요. 이게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 해외에 어떤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달러를 빼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아니면 투자했던 국내에 채권 투자했던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서 빠져나갔을 수도 있어요. 저 때가 미국 금리 인상하고 연결이 있는지도 보고 아니면 주식시장과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저때 만약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다면 외국인들이 돈을 빼서 저때 하락했구나. 그때 누가 뺐냐면 달러가 빠졌구나. 미국 사람들이 돈 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근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그때 엄청나게 6월달에 엄청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막 고만한 상태이죠. 지금 현재 이제 원화가 이만큼 많아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6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좋았는가 이 말이에요. 좋았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맨날 뉴스 듣기 때문에. 그럼 국내 경기는 그만큼 좋아지지 않았는데 달러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원화를 찍은 건 아닐 거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달러 투자자들이 돈을 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봅시다. 뭐, 유로화 한번 볼까요? 유로화. 여기 일본도 한번 봅시다. 자, 일본도요. 똑같습니다. 보는 것은. 자, 일본 친구들은,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2017년도 하반기에는 한국으로 돈을 좀 이렇게 들고 들어왔어요. 그렇다가, 단기적으로 뭐 상반기 때 한국에서 돈을 뺐고요. 3월 지나서 한국으로 다시 돈을 조금 넣었다가 똑같이 6월 달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6월 달에 뺐다는 것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거나 투자금을 회수해야 될 일이 생긴 거죠. 아까 달러도 빠져나왔잖아요. 저때. 그죠? 이후에 이제 다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럼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9월 되면 일본이 9월 달에 돈 넣었잖아요. 8월 달부터 한국으로 돈 들고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이 들어왔다면은 달러는 별로 안 들어왔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 들고 들어온 게 보인다면 실시간으로 생각할 때 추정해 볼 때 일본에서 돈을 들고 들어오고 있구나 한국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돈 들고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쉽죠? 표만 잘 기억하세요. 표만 기억하면은 간단합니다. 자, 유로화 한번 봅시다. 자, 유로화도 아주 쉽죠? 자, 위쪽이 유로화입니다. 아래쪽이 한국 돈이고, 이게 유로화입니다. 아래쪽이 한국 돈입니다. 자, 유로화는,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에 우리 한국으로 돈 좀 들고 들어왔다가 올 초에 돈을 좀 뺐고요. 그리고, 2월달부터 한국으로 다시 돈을 이렇게 넣었다가 6월달 돼서 또 돈을 뺐어요. 분명히 공통적이죠? 달러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6월달에 한국이 빠져나갔죠. 저거는 금융시장에 무슨 변화가 있은 겁니다. 그러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여러 대 흘러가고 있어요. 유로화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위안화도 잠시 한번 봅시다. 본 김에 봅시다. 보면은 지금 중국 돈은 꾸준히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작년에 좀 들어왔다가 올 초에 좀 뺐다가요. 그죠? 그리고 2018년도에 되어서는 뭐 그래 많지는 않지만 넣었다 뺐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국으로 중국 돈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된단 말은 현재 중국에서 돈을 많이 유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금 뭐 최근 3개월을 보시면 중국 돈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돈을 빼가고 있어요. 그죠? 달러도 빼갔고 위안화도 빼갔고 유로화도 빼갔고 일본 엔화도 빼갔다면 저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영향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돈을 외국인들이 조금 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율을 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표를 보고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표 하나만 이 표만 잘 기억하면은 환율은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잘 기억하셔서 환율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뭐 어떤 그 네이버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죠. 어떤 식으로 본다. 위쪽이 위안화, 여기 중국이니까 위안화, 아래쪽이 한국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환율과 주식시장의 어떤 관계, 어떻게 우리가 이 환율을 보고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이 넣고 빼고
또 이 돈은 미국 돈으로 추정된다. 이 돈은 중국 돈으로 추정된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이 주식 관심 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주식 관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수급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지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정리를 해드리고 또 실전에서 자주자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거 보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